제9화 2011년 핏빛 참치 도시락. 그걸 왜 태식이 내가 먹은 거야. HIV. 밤톨처럼 깎은 짧은 머리가 인상적인 젊은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두 남자의 모습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한 명은 운동선수와 같이 우람한 체격에 매우 건강해 보이는 혈색의 소유자였다. 그의 어깨를 잡고 있던 다른 남자는 어떻다고 표현하기에 앞서 며칠간 씻지 않았는지 몰골이 볼품 없었다. 게다가 어디가 아픈지 핏기가 없는 피부가 잦은 기침을 동반하고 있었다. 여기서 가장 이상했던 점은 그 아파 보이는 자가 건강해 보이는 자의 변호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젊은 의사는 그 변호인의 변론을 들으면서 여러 번 이들을 쳐다보았다. 이곳이 법정이었다면 의뢰인이 입을 열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병원이었다. 변호인의 상황 보고가 끝이 나자 의사는 잠시 생각을 했다. 어쩌면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그 결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초고속으로 한 뒤 환자라고 지정된 건강해 보이는 자에게 구두로 문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참치회를 드셨는데 인간 면역결 핏바이러스인 HIV에 걸리셨다는 말씀이죠? 아, 그게 형제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다고 말은 하는데 말입니다. 혹시 환자분 속이 메스껍거나 두통이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그건 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그럴 겁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아, 그럼 옆에 분은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이 친구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네, 시각장애인이라고요. 망막색 소변성증 레티나이티스 피그먼토서 환자입니다. RP 말입니까? 그런데 열이 나고 구토가 나시는 건 참치회를 먹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참치회는 제가 먹었습니다. 아, 그럼 정리하자면 환자분은 참치회를 먹고 HIV에 걸리셨고 옆에 분은 시각장애인이신데 열이 나고 구토 증상이 있으신 건가요? 네, 선생님, 그게 맞긴 한데. 근데 HIV가 뭡니까? 노로바이러스 너라비러스 같은 겁니까? 젊은 의사는 표정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막 야근을 끝내고 퇴근 준비하던 차에 이 둘을 만났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라는 단어를 듣고 최고 수위로 경계를 하였지만 둘 중에 환자는 HIV가 뭔지 모르는 상태고 또 변호인은 시각장애인이었다. 사실 이들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원한 환자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무엇이든 진단을 내려야 했다. 그를 위해서는 간단한 검사를 해야 했지만 아무리 봐도 마땅한 검사가 없었다. 머릿속에는 참치회로 인한 식중독이 의심되었다. 그러나 정작 먹은 사람이 아니라 먹지 않은 사람에게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경우에 누구를 진찰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던 차에 구세주가 등장했다. 멋지게 다듬어진 수염이 매력적인 중후한 남성이 도와주려는 듯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지? 아, 과장님, 그게 이분들이 참치회를 먹고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식중독인가? 요즘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나? 그게 HIV라고 하십니다. HIV. 어느 진료과의 과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씨는 얼른 그를 향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조금 전 젊은 의사에게 했던 말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였다. 젊은 의사의 표정은 더욱 썩어 들어갔고 태식의 표정은 난처함을 감추지 못했으며 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러 올랐다. 과장은 미간을 좁히긴 했지만 여전히 중후한 멋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신에게 문진을 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환자 그러니까 보호자께서는 환자가 참치회를 먹어서 HIV에 감염되었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참치회를 먹어서 잠시만요. 우선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호자께서는 HIV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인간 면역결 핏바이러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HIV란 건 일반적으로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자연 상태에서 음식을 통해 감염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식용 원숭이와 같이 흔치 않은 걸 접했을 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 생각입니다만 보호자께서 뭔가 착오가 HIV 감염자의 피를 먹었다고요. 다급해진 신이 과장의 말을 끊고 소리를 질렀다. 한순간 응급실 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신은 한시라도 빨리 태식에게 의료적 조치를 해주고 싶었다. 위를 세척하던지 피를 세척하던지 아니면 어떤 백신이라도 당장 처방해주기를 원했다. 그런 그의 표정을 본 과장은 그제서야 사태가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특히 이 병원에 임용되는 시점에서 병원장이 처음에 해주었던 이야기가 겨우 떠올랐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 기억을 꺼내볼 일이 없었기에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과장은 그 기억의 조각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물었다. HIV 감염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게 지금은 말을 할 수 없어요. 혹시 젊은 여자애가 그 감염자입니까? 그건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피가 어디서 난 겁니까?
그 감염자는 괜찮습니까?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 전에 태식이 이 친구를 어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저와 다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은 고개를 돌려 어리둥절한 젊은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들리지 않을 듯한 낮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듯 거침없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젊은 의사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과장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과장의 지시가 끝이 나자 조심스럽게 그에게 질문을 했다. 과장님, 만약 HIV라고 해도 피를 먹었다고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 그렇다면 폐쇄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우선 저 환자를 검사한 후에. 이봐, 연우 선생. 네, 과장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말은 어쩌면 가능하다는 말일세. 못 알아듣겠나? 난 지금 자네가 뛰어다니며 내 지시를 수행하길 바라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젊은 의사는 헐레벌떡 뛰어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태식은 그제서야 뭔가 일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이 절박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병원까지 따라온 터였기 때문이다. 신을 못 믿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픈 건 신이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이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건 참치 횟감에서 흘러나온 참치의 피를 먹었다는 이유로 인간 면역 결핍인지, 인간 결핍 면역인지, 인간성 결핍인지 라는 알아듣지도 못할 용어를 들먹이며 광분하는 신의 모습이었다. 이런 말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인간성이 결핍되어 있는 건 신이었다. 연하와 생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건 정작 신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확실한 건 지금 이 공간에 무언가 있다는 것이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느껴지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별 신경 쓰지 않던 사람들이 자꾸만 신과 태식을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를 의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건 틀림없이 경계의 눈빛이었다. 태식은 자신의 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에 HIV라고 입력해보았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라고 표시가 되었다. 그걸 누르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후군이라고 떴다. 이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았지만 알 길이 없었다. 처음 보는 단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옆에 작게 쓰여있는 AIDS, 즉 에이즈라는 단어를 발음하고 나서야 모든 사태를 파악했다. 그리고 태식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신을 바라보았다.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났다. HIV 감염이 유력한 후보와 그의 추종자는 무균실이라고 여겨지는 공간에 격리 수용되어 있었다. 쾌적한 공기, 적정한 습도, 알맞은 온도를 자랑하는 이곳은 그야말로 인체공학적인 설계의 정수를 담고 있었다. 이봐, 형제여. 난 이대로 죽는 것인가? 넌 죽지 않아. 내가 어떻게든 널 살린다. 죽어도 내가 죽어. 아니다. 생각해보면 제법 괜찮은 인생이었어. 비록 참치회를 먹어서 죽을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미안하다. 태식아.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형제라고 믿고 사귄 친구를 잘 못 둔 내 잘못이지. 난 지금 벌을 받는 거다. 미안하다. 태식아. 시발, 결혼도 못했는데 좋겠다. 넌 결혼할 뻔한 여자라도 있어서. 미안하다 태식아.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 새끼야. 난 아직 여자친구랑 아무것도 못했는데. 너 여자친구 있었어? 내 놈이 내게 관심이 있긴 있냐? 몇 살인데? 15이다. 이제 중1한다. 내가 만나보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넌 모를 거다. 넌 어떤 의미로든 죽겠다. 젠장, 내가 알고 만났겠냐? 펜팔로 주고받던 애가 중학생일 줄 누가 알았겠냐? 만나보고 완전 얼어버렸다.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하지? 그러고는 도망치듯이 바로 돌아왔다. 근데 탈출하고 보니 이 꼴이 뭐냐. 너 대신 아스카가 몇 일 동안 왔던 걔. 그래, 걔 만나러 제주도까지 내려갔다 왔다. 아니, 다시 생각해도 황당하네. 무슨 중학생이 그렇게 테크니컬한 화장을 하고 셀카를 찍냐? 너도 그 사진 보면 아무리 어려도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예뻐? 너 먼저 요단강 건널래? 중학생이라고 말했잖아. 사진 보여줘 봐. 이 와중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자, 봐라. 누가 봐도. 이거 누가 봐도 중학생이 엄마 화장품으로 화장한 거 같은데 이걸 왜 못 알아? 그래, 내가 삶에 여자가 없어서 화장만 하면 어른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아니, 화장은 어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냐? 요즘은 초등학생도 화장을 한다더라. 그것도 몰랐. 너, 내 손으로 화장시켜 줄까? 뼈가루로 만들어서 유골함에 넣어줘? 미안하다. 태식아. 젠장, 그게 중요한 게 아냐. 왜 저 인간들은 우릴 병균 취급하듯 방호복을 입고 오는데? 우리가 HIV에 감염되었으니까. 난 먹어서 그렇다 치고 넌 왜? 몰라. 아마도 우리 집 냉장고에 있었으니까. 나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나 봐. 인터넷에는 공기 같은 걸로 감염이 안 된다던데? 인터넷이잖아. 의사가 말하는 게 맞겠지. 야, 근데 너 몸이 많이 회복된 것 같다. 아침만 해도 다 죽어가던데? 모르겠어. 링거를 맞고 있으니까.
몸이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형제여, 너도 진짜 웃긴 놈이다. HIV에 걸리는 바람에 살아나다니. 미안하다 태식아. 아, 좀 그만해. 미안하면 뭘 해줄 건데? 그리고 형제끼리 미안한 거 없다니까 자꾸 그러네. 미안하. 그냥 죽어버려라. 이 새끼야. 태식은 머리를 괴고 있던 베개를 집어들어 신에게 던졌다. 남들에 비해 동체 시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신의 시력으로는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소리의 움직임으로 베개의 궤적을 파악하고 얼른 손으로 막아냈다.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 모습을 본 태식이 핀잔을 주기 시작했다. 넌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놈이야. 그게 아니라 소리가 나니까 자토이치냐? 무슨 맹인검객이야? 내가 무슨 소리로 그런 걸 막아. 가끔은 막아. 대부분 못 막고 부딪히지만 넌 일부러 부딪히는 거야. 사실 잘 보이는 걸 숨기기 위해서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되어 그의 형제이자 친구를 죽이는 거야? 그래, 그것도 자신의 손을 빌리지 않고 바이러스로 죽이지. 설마 난 그렇게까지 못해. 넌 지금 내가 죽어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잖아. 이 사이코야. 미안하다 태식아. 이 새끼가 진짜. 태식은 신에게 던질 만한 도구를 찾다가 포기하고 침대에 드러누웠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HIV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겪어본 적도 없는 고통이나 통증을 미리 상상해봐야 변화는 건 없었다. 물론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걸려버린 걸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었다. 운이 좋다면 어떻게든 병원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격리 수용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소리겠지만 태식은 신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이 더 좋았다. 이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지만 그로 인해 신이 어떻게든 살아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당장 오늘 살아있어야 내일 일을 걱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살아남고 보니 내일 일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당장 엄마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실 것 같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감염 경로가 조금은 낯뜨거웠기 때문이다. 그런 경로로 걸린 것이 아니란 걸 알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 적절한 대상이 옆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웠다. 고작 이런 병에 걸렸다고 형제라 믿는 친구를 모욕한 자신의 미천함에 치를 떤 것이다. 그런 태식의 모습을 보며 신이 말을 걸었다. 근데 엄마한테는 뭐라고 하지? 뭐라고 말해. 말하지 마. 아무것도. 그래도 엄마한테 숨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이 새끼야. 그럼 이렇게 된 게 너랑 나랑 작다고.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 게 나랑 너랑 뭐? 몰라. 인터넷에 보면 동성연애자에게 감염이 된다고 하던데 엄마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무슨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나랑 너랑 그런 관계였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야, 태식아. 우리라고 표현하지 마. 난 널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이 새끼야. 나도 그렇게 널 생각한 적 없어. 근데 상황이 그렇잖아. 방호복 입고 들어오는 간호사들은 다 그런 생각할걸? 그래도 우리는 결백하잖아. 이 새끼야.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며. 그래, 태식군. 그쪽이랑 나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야. 그게 중요해. 그래, 그나마 우리가 남인 게 어디냐. 근친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이냐. 태식아, 혹시 그 중학생이랑 같이 찍은 사진 있냐? 갑자기 그건 왜? 나한테 줘.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이 새끼가 돌았나. 누구 때문에 이 꼴인데. 신과 태식은 이념도 논리가 없는 공방을 주고 받기 시작했다. 딱 중학생 남자아이들의 말싸움이었다. 그 와중에 몇 명의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은 채 그들을 관찰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갈색 포니테일을 한 여성이 들어왔다. 아무런 방호복을 입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놀란 태식이 소리를 쳤다. 야, 아스카 나가. 여긴 위험해. 나가. 지랄도 풍년이다. 정말. 야, 오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무튼 나가. 여긴 바이러스 위험지대야. 그래? HIV. 어떻게 알았냐? 맞아. 아주 위험해.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병균이야. 멍청아,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건 인플루엔자 말고는 없어. 이탈리아 축구 선수 이름이냐? 그래, 그 선수 이름이 한국어로 유행성 감기다. 아, 그렇구나. 근데 너 다가오지 마. 위험해. 태식은 다가오는 아스카를 보호하기 위해 이불로 자신의 호흡기를 막았다. 공기 중으로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터넷으로 확인했지만 자기 나름의 아스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아스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가운 웃음을 보냈지만 아기는 없었다. 그녀는 태식을 지나 창가 쪽 침대에 앉아있는 신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신의 얼굴을 한참을 바라보았다. 신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일이 조금 많이 매끄럽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해줘야 할 말이 많았지만 처음은 그녀의 입에서 시작했다. 오빠, 대단하다. 정말. 아스카. 그냥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지 그랬어? 여기 사람들은 아직 몰라.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여기 병원 사람들은? 뭐? 난 내 이름을 말한 적 없어. 그럼 병원장이 어떻게 알고 나한테 바로 연락을 했을까? 그건 모르겠어. 근데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나 때문에 내가 불편해진 것 전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사과를 빨리 해. 당황스럽게. 지도 교수가 엎드릴 땐 납작 엎드리라고 했거든. 그리고 이건 전부 내 잘못이 맞고. 나 참 어이가 없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겠지. 응, 그럴게. 근데 그 전에 태식이만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을까? 부탁해 아스카. 없어. 그런 방법 따위는. 아스카는 딱 잘라서 거절했다. 태식은 이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해 있었고 신은 아스카의 대답을 듣고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다. 아스카는 누구보다도 HIV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정말 끝인 것이다. 신은 고개를 떨구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되었다. 그런데 그 중 한 가지는 분명히 자신이 잘못한 것이다. 만약 아스카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어제 아스카가 참치회를 주었을 때 먹었더라면, 만약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그걸 먹어두었다면 태식이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줄 이유가 없었다. 신의 눈시울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눈물을 터뜨렸다. 최근 들어 많이 울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눈물과 다른 색깔이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절친한 친구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다는 자책감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 그의 눈물을 보며 태식은 아스카에게 변론을 요청했다. 야, 아스카, 신이 왜 우냐? 너희 무슨 관계야? 멀쩡하던 놈이 갑자기 왜 울어? 태식 오빠, 넌 대체 이 상황이 어떤지 이해는 하고 있냐? 내가 이해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난 HIV인지 뭔지 그거에 감염되어서 여기 있는 거잖아. 어떻게 감염되었는데? 그건 HIV 감염자의 피가 묻는 참치회를 먹고 감염되었지. 그럼 그 HIV 감염자의 피가 어떻게 참치회에 묻어 있었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참치를 잡던 어부가 상처가 나서 피가 묻었겠지. 그걸 내가 먹은 거고. 진심이야? 아니면 뭐 참치의 피가 HIV로 변형되었나 보지. 와, 넌 아직 중학생이냐? 아니지. 하긴 요즘 중학생들도 그런 것쯤은 아니란 걸 알겠다. 야, 함부로 중학생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마. 난 지금 중학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트라우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 비즈니스란 게 있다고. 알려고 하지 마. 알고 싶지도 않다 정말. 암튼 너네 두 분이 무균실에 있는 이유를 알려줄게. 그렇게 말을 꺼낸 아스카는 HIV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열과 기침, 호흡곤란을 동반한 젊은 두 남자가 내원했고 감염을 의심한 병원 측에서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을 포함한 주요 시설을 일시 폐쇄를 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 질병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녀가 시에게 알려주었다. 미들 이스트 러스피러토리 신드롬, 여기선 중동호흡기 증후군? 뭐 그렇게 부르더라. 그렇게 언론을 덮기로 했어. 우린 감염으로 인해. 오빠, 내가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을 어렵게 수습하고 있는지 알아? 알아듣게 설명해줘. 거기, 태식 오빠.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잡아서 당겨봐. 힘껏. 뜬금없이 명령을 내리자. 태식은 의아스러워했지만 사태가 심각했기에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어설프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힘껏 잡아당겼다. 그러자 머리카락이 뽑히는 통증이 왔고 자신의 손에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쥐어져 있었다. 뭔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태식은 아스카에게 항의를 했다. 이거 왜 HIV 감식하는 거야? 아니, 몇 개 뽑혔어? 3개, 아니 4개다. 그래 딱 저 정도야. 태식 오빠의 전체 머리카락 숫자 중에 딱 4개가 뽑힐 만큼의 확률이라고. HIV를 먹었을 때 감염이 될 확률이 말이야. 야, 아스카. 너도 정말 또랑개이다. 그냥 말로 하면 됐잖아. 너네 두 오빠는 직접 봐야 알아들을 것 같아서. 태식은 화가 났고 아스카는 냉소를 지었으며 신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메르스로 인해 언론을 덮었다는 이야기와 태식의 뽑힌 머리카락 숫자만큼 감염률이 낮다면 태식이가 HIV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몇 시간 전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했다. 신은 아스카에게 그 가능성을 확인해야 했다. 아스카, 그렇지만 태식이가 감염이 되지 않을 수는 없어. 어쨌든 피를 접촉을 했으니까. 접촉은 개뿔,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던데. 그건 태식이가 모르고 먹은 거야. 그래, 잘 먹고 소화했으니까. 문제 없겠지. 아스카, 그래도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오빠가 먹은 건 참치회라고. 거기에 피가 있으면 당연히 참치의 피겠지. 뭐? 너 그걸 한 거 아니야? 이런 미친, 내가 무슨 변태적인 욕구가 있어서 굳이 붉은색 참치에다가 그런 짓을 하겠어? 생각만 해도 토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색이면 먹기 좋으라고. 야, 그럴 거면 그냥 토마토를 갈아서 마시게 했겠다. 잔인해. 아스카. 잔인하기는 개뿔. 그리고 먹는 걸로 감염될 거였으면 진작에 오빠가 먼저 걸렸겠지. 내가? 난 먹지도 않았는데. 몰라. 이놈이고 저놈이고 내가 얼마나 신경 써줘야 하는 거야. 아스카는 아까 태식이가 던져놓은 베개를 들고 신의 몸통을 후려쳤다. 신은 반사적으로 왼손을 들어 막으려고 했지만 링거가 굽혀있던 손이라 멈추고는 오른손을 들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그 생각을 하는 찰나에 베개는 자신의 상체와 충돌하고 있었다. 이 둘이 푸닥거리는 모습을 보며 태식이 궁금증을 드러냈다. 근데 아스카, 너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태식 오빠는 몰라도 돼. 야, 당사자는 난데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 그 HIV 감염자 피는 어디서 구했단 말이야? 내 주변에 있어. HIV가 감염된 어린 소녀가 말이야. 그 소녀에게 내가 직접 피를 뽑았단 말이야. 그 소녀가 몇 살인지는 난 궁금하냐? 몇 살인데? 15이다. 겨우 중2였지. 너 내 앞에서 중학생 이야기 꺼내지 말랬지. 태식은 중학생이라는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아스카에게 강력히 항의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며 무시했다. 정황상 태식이가 눈치챘으리라 사료되었지만 아스카 앞에서 굳이 그녀가 HIV 감염자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은 신이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아스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야 했다. 그래서 신은 그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시선을 던졌으나 그에 앞서 그녀는 태식의 지루에 응답을 하고 있었다. 아, 몰라. 암튼 태식 오빠는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모두가 편해져. 너 은근히 나 무시한다? 멍청아. 은근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무시하고 있잖아. 넌 내가 그런 말에 상처 받지 않을 걸로 보이냐? 나도 사람이야.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두 분은 메르스 의심 환자로 격리되었다가 검사 결과 둘 다 음성 반응으로 나왔기 때문에 귀가 조치를 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어. 귀가 조치를 했다니? 우린 여기 있는데 두 분께서는 좀 더 여기 머물러야 해. 왜? 문제가 없다며? 시끄럽고 멍청한 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 옆에 분이 심신미약 상태라 2에서 3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받을 거야. 그럼 나는? 태식 오빠는 보호자여야지. 저 오빠 지금은 약물로 저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요 며칠간 엉망이었잖아. 링거 빼고 집에 가면 다시 쓰러질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지. 형제를 위해 내가 보호자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너 지금 나 놀린 거지? 別に 넌 이럴 때만 일본어 쓰더라? 그것도 욕이지? 욕은 아닌데 때에 따라서 욕먹을 만 하긴 하더라. 넌 정말 뭐랄까 예의란 걸 좀 배워야 해. 이놈의 나라는 자기보다 어리면 다 예의를 배우라고 하네. 몰상식해. 야, 지금 그 발언을 외교 문제로 삼을 수도 있어. 외교 문제로 삼든지 말든지 아무튼 신 오빠나 잘 챙겨. 그게 태식 오빠 존재의 이유야.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원래 나처럼 돈 많고 예쁜 데다 어리기까지 한 여자애가 예의 바르고 겸손하면 더 욕먹어. 왜 욕을 먹어?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 남자들은 몰라. 그런 게 있어. 너 또 나 무시하는 거지? 이젠 좀 그냥 알아들어라. 보면 모르겠어? 난 태식 오빠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 뭐?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동시에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언젠가 나를 잡아서 조선이 왜 유교의 나라인지를 알려주마. 망했잖아. 그 나라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난 오빠로서 널 가르치려는 거야. 그것도 남자들 비즈니스냐? 태식을 말로 아스카를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했다. 매번 아스카는 도전자의 사기를 꺾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작 본인들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스카 공주와 말 안 듣는 강아지 태식 정도로 여기고는 했다. 이 둘 사이는 분명히 좋았다. 왜냐하면 나쁘다고 규정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로든 이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일맥상통했다. 아스카는 시종일관 태식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했고 그는 언제나 그녀를 아랫사람처럼 대하였다. 즉, 둘 모두 자신보다 한 수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가정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본심으로 다툼이 일어난 적이 없는 건 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 그런 태식은 가끔 아스카가 신에게만은 특별하게 대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 적이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신에게는 연하가 있었고 연하와 아스카는 제법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스카가 신을 남자로 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적어도 태식의 머릿속에서는 말이다. 어쨌든 이 사건은 이렇게 해피엔드로 결말이 나고 있었다. 태식은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 신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으며 아스카의 건강에 대한 기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물론 이 세 사람으로 인해 병원 관계자들과 언론은 조금 시끄러워졌겠지만 말이다. 단시간 남짓 두 남자의 입단속을 시킨 아스카는 자리를 떠나려고 준비를 했다. 태식은 신은 걱정하지 말라며 아스카를 안심시켰다.
그러자 그녀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생색내지 말라며 타박을 했고 씨는 두 사람의 미안한 감정을 섞어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방호복을 두 사람이 들어왔다. 덩치로 봐서는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병실 안에 있는 아스카를 보고 주저하지 않고 다가섰다. 처음부터 환자들이 아닌 아스카에게 말할 것이 있어서 온 것 같았다. 그들 중 한 남자가 익숙한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아스카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아,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병원장님께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어요. 아닙니다. 아가씨,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면담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네, 무슨 용건이라도 있나요? 네, 잠시 저와 나가셔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스카는 이 상황에서 심각해질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으로부터 바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 그러나 과장은 문그적거리며 장소를 옮길 것을 권유했다. 아마도 오늘 일에 대한 그의 공적에 대해 좀 더 확실히 못 박아 두고 싶은 것으로 보였다. 조직 내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 제일 확실한 것은 최종 결정권자의 눈도장을 찍어두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오늘 확실히 큰 일을 해내긴 했었다. 아스카는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 면담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아스카가 먼저 병실 문을 열고 나섰다. 그러자 두 남자는 신과 태식을 힐끔거리더니 이내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섰다. 복도에 들어선 아스카가 앞장서서 걷자 황급히 과장과 그의 수하가 앞질러서 목적지를 안내했다. 아스카는 적당한 장소에서 얼른 대화를 끝내고 싶었다. 보상은 당연히 섭섭지 않게 할 생각이었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이번 일은 정상적이지 않았고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 있는 그녀에게는 약점이 잡힐 만한 소재이기도 했다. 따라서 보상은 가능하면 컸어야 했다. 물론 그녀의 권위를 침범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면 안 되었다. 사람들은 생각 이상의 큰 보상을 받았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녀의 앞에 가고 있는 두 사람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리가 없었다. 그때 문득 과장의 수하가 들고 있는 문서가 한 장 보였다. 보상에 대한 확약서라도 받아두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합리적인 발상이 아니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얼마든지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어둘 수 있었다. 물론 그녀 앞에서 그런 짓을 했다가는 보상은커녕 뼈도 못 추리는 상태가 되겠지만 말이다. 작은 회의실로 안내한 두 사람은 아스카가 입장하자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아스카는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한 자세로 그들을 응시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감히 자신을 이런 곳까지 데리고 왔는지 문책을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순서는 과장이 먼저였다. 그는 수하가 들고 있던 종이를 빼앗아 정중하게 아스카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매우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가씨, HIV 반응 검사의 양성이 나왔습니다. 대상자는 신입니다.